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호입니다. 오늘은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원근감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투시 원근법을 이해할 수 있다. 소실점과 시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1점 투시도를 표현한다. 2점 투시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3점 투시도는 고등학교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만 보여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근법의 종류는 투시 원근법은 선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라인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투시라는 뜻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아마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 원근법은 에어리얼 퍼스펙티브로 색채 원근법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원법은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으로 북송의 화가 곽희가 확립한 동양의 원근법으로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원법은 이런 작품과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원근법이 되겠고 이런 그림에서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이건 심원법에 해당이 되겠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죠. 평원법은 약간 높은 곳에서 넓은 평원을 내다보는 그런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준비물은 종이, 연필 중에서도 HB 연필을 사용해야 되겠죠. 지우개, 삼각자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투시 원근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라인 퍼스펙티브, 선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선을 이용한다는 점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체계화된 원근법으로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리는 기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 카메라의 초기 모델인 옵스쿠라를 드로잉에 이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의 기본 초기 모델이었던 옵스쿠라인데요. 카메라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투시 원근법의 종류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고 1점 투시는 소실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실점은 이런 위치에서 가운데쯤 있겠고요. 2점 투시에서는 멀리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먼 곳에 있겠고요. 3점 투시에서는 이 아래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있을 거고 위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소실점이라는 것은 물체 연장선으로 눈높이와 같고 수평선상에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풍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소실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 소실점은 중앙에 있군요. 소실점은 한 개 있죠. 소실점 위치는 수평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풍경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부석사 무량 수전입니다. 여기서 소실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예, 두 개가 있겠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실점과 소실점을 이어보면 수평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른 그 사진을 통해서 소실점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봤기 때문에 위에서도 소실점이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서도 하나, 오른쪽에서도 하나가 생겨서 소실점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3점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점 소실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과정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 도형을 그린 다음에 수평선상 그리고 시점을 정해서 그림을 투시선을 그립니다. 투시선을 그려진 다음에 점차 완성이 돼가지고 이 안쪽에 또 다른 선을 통해서 훨씬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물체 연장선상, 이런 물체 연장선상이 바로 투시선입니다. 투시선은 원래 평행선인데 평행선의 정리는 만나지 않은 두 선이라고 유클리드가 정의했죠. 하지만 우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만나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 소실을 그리는 방법에서는 소실점 2개를 이렇게 그리고 수평선상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점은 관찰자가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 수직선을 그리고 그 수직선에서부터 좌우의 소실점 위치로 향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 2, 3, 4, 5번 보이죠? 예,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점 소실은 어떤 대상이 놓여져 있을 때 점이 3군데가 이렇게 있어서 보여지는 그림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그 건물이거나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건물일 때 3점 소실이 나타나고 가장 완벽한 투시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투시원근법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점 소실에 의한 투시도법, 이걸 그려보겠고, 1점 투시도법은 집중감이 잘 나타납니다. 2점 소실점에 의한 투시원근법은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3점 소실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뤄지기는 합니다. 그리고서는 학생 작품을 감상할 것이고요. 약간의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화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지 캔트지 정도 크기 위에 50cm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는 모는 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1점 소실점에서는 점을 하나를 그려야겠죠. 자, 여기 위에 허공에다는 사각형, 임의의 도형,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요. 모는 자를 사용하면 처음에 그렸던 선에서 직각을 얻기 쉽겠죠. 이런 대상이 있을 때 이 소실점을 향해서 투시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투시선상의 길이를 정하고요. 이 안쪽에 투시선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면의 사각형이 이제는 입체적인 형태를
띄게 되겠죠. 약간의 명암을 넣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제는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형태가 어떤 모양이든지 각 변에서 소실점을 향해서 투시선을 그어주고 이 투시선상에 작은 삼각형이 그려진다면 누구라도 손쉽게 1점 소실점을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이런 벽돌 쌓기의 어떤 담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커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오른편에는 소실점이 하나가 있고요. 자, 왼편으로도 소실점이 또 하나가 있어서 2점 소실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관찰자가 서서 보는 시점의 위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약간의 채색을 가미된 투시 원근법으로 그려진 도시의 풍경을 보면은 수평선상에 소실점 2개를 표현하고, 이곳이 시점이 되겠죠. 관찰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모양은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화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건물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시를 설계하게 된다면 도시를 세우기 이전에 시행착오를 메워 줄 수가 있겠죠. 채색을 좀 더 아름답게 해본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2시간 만에 끝난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 되겠죠. 자, 이거는 반쪽만 채색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반쪽을 한번 색을 칠해볼까요? 좌우에 그 소실점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림을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건물을 세우면 되겠죠. 가볍게 색을 칠해두고요. 색연필로 채색을 하면 훨씬 더 섬세한 채색 과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은 진하게 하고 어느 한쪽은 좀 약하게 하는 이런 기법을 활용한다면 누구라도 재미있는 과정에 채색을 할 수 있겠죠. 유리창은 약간 하늘색을 톤을 주는 빛을 받은 쪽에는 좀 더 밝은 색을 넣어주고요.
하나의 그 색연필로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색연필은 몇 개의 색을 혼합해 나가면서 칠할 때 그 색의 깊이감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공기원근법에 그 기초를 해서 가까이 있는 쪽은 좀 진하게 해주고 멀리 갈수록 약하게 해주고 가까이 있는 것은 좀 진하게 해주고 멀리 있는 것은 약하게 흐리게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면 투시 원근법과 색채 원근법이 같이 혼합이 되면서 더욱 멋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색연필로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면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그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명한 명화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그 원근법을 한번 감상하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소실점은 몇 개죠? 예, 한 개입니다. 소실점 위치는 예수님의 머리쯤 이렇게 있어서 그 집중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트릴레의 작품에서는 소실점이 이렇게 그려보면 소실점 위치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트릴레의 같은 다른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은 바깥쪽에 소실점이 바깥쪽에 있어서 점은 확인해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투시 원근법으로 복잡한 그 3차원의 입체 공간을 간단한 2차원 평면에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되었나요? 투시라는 것은 막힌 물체를 환히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대상이 내포된 의미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투시 능력이 지금 생겨났나요? 자, 과학적인 사고와 미적 친밀성을 결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시 원근법을 배워보았는데요. 투시 원근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그리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바로 손입니다. 손.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 또는 제일 가까이 되면 제일 가까이 됐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체가 되고요. 점점 멀리 있을수록 다 작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시 원근법은 배우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